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QL 잉글리시의 이준수입니다. 자, 우선 본 사이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 기업과 기업의 관계든 또는 기업과 개인의 관계든 올바른 만남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발길이 차일 정도로 흔한 그런 과장된 홍보 영상이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끝까지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마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영어, 요령 영어만 배운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수능, 토익, 공무원 시험 등 특정 시험에서 고득점을 원하는 분에서부터 유창한 영어 회화를 꿈꾸는 모든 분들, 제가 지금부터 가장 올바르게 영어를 배우면서도 당면한 눈앞의 목표까지도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저 윤수영만의 능동적인 영어 철학이 담긴 차원이 다른 강의, 영어의 틀 강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어의 틀 강의는 2012년 세상에 나온 이래로 제 개인 블로그라는 한정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수강자를 배출하였습니다만 1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분에서부터 미국, 캐나다 등에서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다양한 목적을 이렇게 가진 수강생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영어의 틀 강의 수강자 중 약 80%에 달하는 그런 분들이 끝까지 완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강의, 자율수강을 하는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80%가 완강을 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전무후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수강자를 끝까지 이끌었으며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해서 극찬을 하도록 이끌었는지 백문이불여일견 여러분께 영어의 틀 강의의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샘플 강의를 보여드리면서 영어의 틀에 대한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강의 명칭을 영어의 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틀이라는 한 단어 속에서 영어의 우주 규칙과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시든, 자, 그것이 문법이든, 독해든, 또는 회화나 작문이든, 또는 각종 시험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튼튼한 영어의 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이, 수능이든 토익이든 각종 시험에서 문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 강의로 인해서 그런 편견은 와장창 깨어질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서 강의되는 문법은 지극히 세부적인 암기적인 요소로서의 문법을 무조건 외워식의 강의가 아니라 영어의 우주적 규칙 속에서, 구조 속에서 모든 요소가 뉘앙스를 가진 요소로서 배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든 회화나 작문이든 그리고 각종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폭발적인 향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어의 틀을 세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든, 자, 그것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토익, 토플 또는 탭스든 또는 공무원 시험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튼튼한 영어의 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토익을 준비하기 때문에 토익 책을 바로 사서 내가 틀도 갖춰지지 않고 기초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토익책을 바로 사서 해당 문제를 풀면서 바로 개별적인 설명을 아무리 해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해당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은 낚싯대로 한 마리씩의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한다면 영어의 틀을 쌓고 나서 해당 부분에 공부를 한다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영어의 틀이다. 자, 영어에는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도 구조가 있죠. 자, 우리는 절대적인 많은 시간 동안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우리말의 구조를 배웠지만은 영어도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면은 영어가 가진 구조를 능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영어는 이렇게 5가지의 성격이 다른 동사가 태어나면서 5가지의 패턴의 문장이나 절이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subject verb, 주어는 동사하다 라는 의사전달 시스템. subject verb complement, 자, 이 complement은 보어입니다. 주어는 보어이다 라는 기본적인 의사전달 시스템이며, subject verb object, object는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네 번째 패턴은 subject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주로 이 동사에는 이제 우리가 수여동사라고 하는 뭔가를 주는 동사입니다. 수여하는 동사.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신다.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의사전달 시스템이 4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 3형식만 가지고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완전히 전달하지 못할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도록 동사하다라는 기본적인 의사전달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어떤 우리 의사전달도 영어에는 이렇게 5가지 큰 우주적인 규칙 그리고 패턴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어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면은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란 말 들어보셨죠? 품사, 뭐 팔품사인데 동사, 형사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영어에는 이렇게 품사란 이제 부품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런 부품들이 뼈대 요소로 쓰이든 또는 뼈대 위에 붙는 살로 쓰이는 어떤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자, 이런 part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품사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요 4가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이런 언어적 기능이 영어의 구조와 어떻게 관련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입니다. 전치사, 개별적인 작은 개념이 아니고 전치사, 이런 전치사도 형용사나 부사, 식구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루어질 요소고, 대명사는 명사의 식구로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접속사는 2가지의 어떤 그 부품들을 연결하는 그런 요소고, 감탄사는 왜 팔품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시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언어적인 개념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영어가 뼈대가 가진 우주적인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가, 메인 동사가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식구가 결정되는데요. 동사가 이끌어내는 뼈대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뼈대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 규칙,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이 자리에,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가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쓰일 수도 없고 부사가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쓰이지 못합니다. 다른 품사 못 들어오고 반드시 명사 식구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뼈대 하나는 역시 명사 자리입니다. 단 이 보어 자리라는 뼈대 자리만큼은 명사 이외의 형용사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오는 것이 바로 이 뼈대의 규칙입니다. 영어의 규칙입니다. 자, 먼저 이 규칙을 먼저 알고 모든 세부적인 어떤 문법이 바로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부사는요, 뼈대 자리에 쓰이지 않습니다. 뼈대 자리에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 비하면은 피부, 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사의 위치는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주로 뒤에 뼈대가 아닌 요소는 뼈대가 주로 앞에 오면서 뒤에 이렇게 위치하지만 이렇게 앞으로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또는 주어 동사 사이에 삽입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로운 위치로서 수식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부사는 주로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논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형식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 명사 자리에 한 소년이 목적어 자리에 빵을 훔쳤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전달하고자 하는 3형식 패턴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빵을 언제 훔쳤는지, 어디서 훔쳤는지, 왜 훔쳤는지 등등의 논리가 바로 부사의 역할이다. 수식어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영어를 유창하게 회화를 하고자 하든 독해를 잘하고자 하든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의 영어도 문법을 잘하기 위해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명사, 형용사, 부사에는 단어 명사, 단어 부사, 단어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사 패밀리, 형용사 패밀리의 확장형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로서 명사 상당하고 명사에 해당되는 식구들, 형용사 상당하고 형용사에 해당되는 식구들, 부사에 해당되는 식구들이 있는데 요 명사의 확장형 식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명사 자리, 즉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서 쓰이는 자격이 있다.
자, 형용사 확장형 개념은 형용사의 주된 기능이 물론 아까 보어로도 쓰이지만은 형용사의 더 메인 기능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어런 식구들이구나. 부사는 수식어고, 자, 뼈대가 아닌 살로서 쓰이는 요소구나. 이 요소를 다 하나씩 확장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 바로 영어의 틀입니다. 자, 이것을 다 정복한다면은 영어 자체를 정복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그런 우주적 규칙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다. 이런 작문을 하나 하면서 제가 계속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몇 형식을 쓸 것인가의 우주적 규칙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나는 무엇을 계획한다. 이것은 크게 보면은 이 삼형식입니다.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라는 규칙이죠. 근데 우주적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 자리에 명사만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올 수 있다는 우주적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우선 I plan, 나는 계획한다죠. 계획한다. 자, 플랜은 무언가를 계획하다입니다. 끝나면 뭔가 좀 섭섭하겠죠. 상대방이 무엇을 계획하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계획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유럽을 여행하는 어떤 행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다가 뭡니까? travel이라는 동사죠. 나는 어떤 여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동사적인 요소를 계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적인 요소가 계획하다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죠. 자, travel 유럽을 여행하다라는 동사적인 요소가 온 것이죠. 여기서 시간의 정보를 하나 덧붙이는 부사적인 요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언제? 올여름에. 이 시간의 정보를 주는 이 부사하고는요, 이 travel을 하는 시점이죠. travel 하는 시점에 이 travel이라는 동사를 수식하러 들어간 부사입니다. 자, 완성됐습니까? 자, 누군가가 나는 올여름에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다를 I plan to travel Europe this summer 하고 하면은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travel Europe this summer는 메인 동사인 plan이 지배하는 삼형식 구조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즉,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데 travel은 뭡니까? 동사죠.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자신이 하나의 새로운 문장의 주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주인이지만 내가 남의 집에 가면은 남의 집 규칙을 따라야 되죠. 로마 가면 로마 법칙을 따르는 그게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메인 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플랜이라는 메인 동사가 지배하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목적어 자리 명사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 직구 중에서 이 확장형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는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각각 기본적인 생긴 모양은 동사의 원형 앞에 to가 붙는 것이 투부정사,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는 것이 동명사입니다. 즉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각각 to와 ing를 붙임으로써 명사 직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로 이제 신분이 변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하면은 동사 원형에 각각 앞에 to, 투부정사, 뒤에 ing, 동명사. 자, 왜 동사를 명사로 고친다? 동사적 요소가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런 우주적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바꾼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I plan, 계획하다에 원칙적으로는요, travel이라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거나 I plan to travel Europe this summer 하거나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서 I plan traveling Europe this summer 이렇게 원칙적인 겁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것이고, 근데 그렇다면 과연 plan이라는 메인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모두를 다 취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자, 항상 이 메인 동사가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식구가 결정됐기 때문에 모든 문법은 메인 동사의 뉘앙스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 travel이라는 동사를 이제 명사로 고칠 때 여러분들 이런 표를 아마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이제 나오던데, 특정 타동사의 성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타동사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동사는요, 뒤에 이렇게 반드시 목적어를 취하는 object,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바로 타동사입니다. 삼형식 같은 경우에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취하는 동사가 타동사인데, 자, want, wish, hope 뭐 이런 타동사 그룹은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단어 명사가 아닌 동작을 목적으로 취하고 싶을 때는
그 동사를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원칙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동명사랑은 친하지 않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암기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enjoy, finish, give up 등의 타동사는 뒤에 동사적인 요소를 목적으로 취할 때는 투부정사랑은 친하지 않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들이 이걸 암기할 때 메가패스 하면서 암기하는 걸 봤는데 그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영어를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뉘앙스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플랜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랜, 나는 계획한다. 무엇을? 자, 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바꿔줘야 되는데 플랜은 과연 뭐냐?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두 가지 요소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명사는 과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남들에 비해서는요, 좀 공통점이 훨씬 많겠지만 개별적으로 다 개성이 다 틀리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다 할지라도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동명사는 과거적인 속성. 이 뉘앙스가 이 플랜이나 메인 동사하고 궁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시점과 유럽을 여행하는 시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계획을 하고 유럽을 여행하는 시점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나중에 유럽을 여행을 하겠죠. 그렇다 보면은 메인 동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travel 하는 시점은 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격인 to travel 유럽이 되고, 자, this summer도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구니까 궁합이 딱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plan to travel Europe this summer. 이것이 바로 맞는 거죠. 그래서 항상 뉘앙스로 문법을 공부해야지 이걸 암기하는 요소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I plan traveling Europe this summer는 틀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중에서 give up 하나 보겠습니다. give up의 뜻은 포기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다, 뒤에 목적어를 포기하다인데 이때도 뒤에 행위가 올 때는 여기서는 이제 동명사만 목적으로, 과거의 성격의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데 I gave up, 나는 포기했다. 자, 뭔가 타동사가 뭐라 그랬죠? 나는 포기했다면 완성이 안 되죠. 무엇을? 목적어를 포기했다. 예를 들어서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하나 넣어볼까요? 명사 하나 넣어볼까요? 나는 담배를 포기했다. I gave up cigarette. 담배, cigarette는 명사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자, 이 포기하다는 어떤 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스모크는 뭡니까? 담배 피우다죠. 나는 담배 피우는 행위를 포기했다. 이렇게 할 때는 스모크나 동사를 명사로 고쳐야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뉘앙스상으로 이 동사를 명사로 고칠 때, 자, gave up이라는 메인 동사를 딱 보니까, 자, 보세요. 담배 피우는 동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먼저 담배를 피우고 적정 시점에서, 어떤 시점에서 건강상 이유로 또는 다른 목적으로 앞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서, 자, 어떤 시점에서 딱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결심을 하고 give up, 포기하겠죠. 자,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자, 담배를 먼저 피우고 포기를 하겠죠, 나중에. 자, 그래서 포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담배 피운 것이 과거적인 어떤 뉘앙스라서 동명사, 목적어 자리 올 때는 스모킹이라는 동명사가 옵니다. 자, 이런 뉘앙스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이게 바로, 자, 이게 뼈대라 그랬죠?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자리에 이렇게 스모킹, I gave up smoking 하면은 뼈대는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전달이 됐다, 이런 뜻이죠. 자,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인데 항상 뼈대만 가지고 완성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필요한 살을 붙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래서 자꾸 길어지는 거죠. 수식어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게 뼈대라면은 여기에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사를 피부에 비유했는데 살을 붙여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부사적인 요소 I gave up smoking 10 years ago. 나는 10년 전에 담배를 포기했다, 끊었다, 이거죠. 부사는 이렇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부사는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부사 식구가. 그래서 for good health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인데
이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전치사는 이 명사 health라는 명사 앞에, 앞전자에 위치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도 부사 직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로 이것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담배를 이제 끊은 지가 한 1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막 후회스러운 일 굉장히 많지만 한 가지 잘했다. 그것은 바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계속 담배를 피시는 분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당장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렇게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가 미래적인 요소다, 과거적인 요소다. 이런 내용은 요즘은 보니까 이제 어떤 강의들에서는 이제 도입이 돼서 강의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자, 영어의 틀과 그런 강의 기법 자체는 뭐 엄청나게 틀리는, 그리고 제가 요것만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영어의 틀이 아니고, 영어의 틀은 배워지는 순서요, 우주적인 규칙 속에서 반복 학습이 되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래서 suggest, recommend, propose, 제안하다, 추천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요 단어는 왜 느낌상으로는 앞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앞으로 할 것을 추천해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것 같은데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요것도 제가 영어의 틀 강의, 지금 샘플 강의는 아웃라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뉘앙스로 다 해결시켜 드릴 것입니다. 자, 주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오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규칙이고, 보어 자리에는 반드시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것이 바로 우주적인 규칙입니다. 자, 지금 공통점 한 가지 보시면은 동사가 이끌어내는 뼈대 자리, 모든 뼈대 자리, 즉 주어와 목적어, 보어 자리에는 대부분이 명사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구조 속에서 왜 영어가 복잡하게 되느냐? 명사 자리에 단어 명사만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명사 구라는 개념, 명사의 그냥 고급 명사 구,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극복해야 될 도전과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 눈으로 덮인 마을. 이건 뭡니까? 문장 아니죠? 요 요소들은 명사의 고급 명사 구조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오면은 문장이 복잡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요소는, 자, 도전과제라는 명사, 소녀라는 명사, 마을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요소가 앞에 붙어 있는 이 요소는 뭡니까? 명사를 꾸미는 품사는 형용사죠. 그러나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극복해야 할 이런 어떤 형용사가 있나요? pretty, 예쁜, tall, 키가 큰, beautiful, 아름다운, 다른 형용사가 있는데 이런 극복해야 될이라는 형용사는 없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극복하다라는 동사, 연주하다라는 동사, 덮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확장되어진 형용사 직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형용사의 기능과 형용사 식구 중에서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또다시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기능을 알고 뉘앙스를 하나씩 배우면서 확장형을 배워나가는,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영어의 틀입니다. 투부정사, 현재분사, 동명사의 생김새, 과거분사는 규칙 변화일 때는 동사 원형에 ed가 붙는데 불규칙하면은 암기를 해야 되죠. 불규칙하니까. 자, 그러면 이 요소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 요소들은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자, 이런 요소는, 자, 아까 뭐 투부정사, 동명사도 명사로 바뀐 요소도 뉘앙스가 있지만은, 자,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도 뉘앙스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 현재분사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 과거분사는 수능과 완료의 의미. 이 뉘앙스만 잘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모든 문법은 뉘앙스입니다. 자, 투부정사는 미래, 앞으로 할, 현재분사는 뭐뭐 진행하고 있는, 과거분사는 뭐뭐 되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극복해야 될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넘어야 할 어떤 과제들, 이런 의미, 미래적인 속성으로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면서 a challenge to overcome,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미래적인 의미. 그 다음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소녀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녀죠. 그러면 현재 분사를 넣어서 a girl playing the piano. 자, playing the piano가 현재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형용사. 눈으로 덮이는, 눈으로 덮여진, 덮임을 당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village covered with snow. 자, 수동의 의미인 covered with snow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능동과 수동이라는 어떤 특정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뭔가 딱딱 떠오르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뉘앙스가 어떻게 되면 차근차근 배울 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법도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 아무리 꼬아놓아도 근본을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주의 규칙. 자, 주어 자리 명사, 목적어 자리 명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 이렇게 된 것이 우주의 규칙입니다. 자, 오형식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오형식은 뭡니까? 오형식은. 자,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호하도록 동사하다라는 메시지 전달 시스템인데, 그래서 보어 자리에 있죠. 보어 자리는 원래 우주의 규칙은 명사나 형용사 자리인데, 여기 혹시 여기 동사적인 요소를 넣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주어는 목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시키다, 조치하다 이런 패턴도 오형식 구조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어 자리에는 동사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형용사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서술적인 그런 의미라서. 그래서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게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런 뉘앙스로 인해서 그런 요소도 암기적인 요소가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현재분사, PP 여기서 문법 문제가 딱 나왔다. 항상 메인 동사를 봐야 됩니다. 메인 동사. 근데 어떤 메인 동사가 오면은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어떤 동사가 오면은 무조건 투부정사라고 암기해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 보호로 투부정사를 유도하는 타동사 want, ask, allow 등등등 이런 요소가 올 때, 이 메인 동사 자리에 올 때 목적어 뒤에는 투부정사다, 암기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자, 메인 동사가 왜 투부정사를 취하느냐 아까 좀 전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ask 요청하다, allow 허용하다 등등 여기 투부정사를 유도하는 동사 중에서 하나만 allow라는 동사를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allow 등등 이런 동사가 왔을 때는 투부정사만 오며 현재분사 PP는 오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만 제대로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llow 주어로 my father 시제는 과거로 하겠습니다. allowed 허용했다. me 아빠는 나를 허용했다. 완성이 안 되죠. 이 삼형식 가지고 완성이 안 되면 뒤에 보충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셨다가 와야 되는데 그 동사가 오면 안 되니까 동사를 이렇게 형용사로 고쳤는데 투부정사가 올 것이냐 현재분사가 올 것이냐 물었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제가 미래적인 속성이 있다 그랬고 현재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allow는 과연 어떤 거와 allow라는 메인 동사는 어떤 뉘앙스와 친근할까요? 만약에 먼저 한참 이렇게 차를 몰고 있는 도중에 한참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허락이 떨어진다면은 당연히 허락하는 시점 주어가 허락하는 시점과 목적어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 시점은 진행일 것입니다. 한참 몰고 있는 도중에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허락이 떨어지면은 허락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현재분사라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진행은 먼저 허락이 먼저 떨어져야지 운전을 하겠죠. 허락이 먼저 떨어지고 나서 그 허락을 받고 그 이후에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주어가 허락하는 시점보다는 목적어가 운전하는 시점은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래적인 투부정사의 뉘앙스다 이런 것이죠.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쏙쏙 박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개요만 보여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법도 암기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것만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자, My father allowed me to drive his car. 미래적인 어떤 뉘앙스를 생각하면서 패턴을 연습하면은 어떤 패턴이더라도 회화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자, want 주어가 목적으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다,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해라고 허락하다, 너 이렇게 해라고 말하다,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충고하다,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다, 이렇게 하기를 기대하다. 전부 다 뭡니까? 미래적인 속성으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역동사가 오형식 질서 속에서 왔을 때는 올 때는 make, have, let이라는 요소가 왔을 때는 자, 왜 to가 빠져나간 동사의 원형이 올 수 있고 현재 분사는 못 오는지, 자, 동사의 원형은 오는데 왜 현재 분사는 올 수가 없는지, 그죠? 그런데 지각동사라는 개념이 오형식 구조의 질서 속에 들어왔을 때는 자, 왜 동사의 원형도 오고 현재 분사도 올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은요 다른 어떤 문법책이나 다른 어떤 강의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틀 안에서만 이게 명쾌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생 영어를 공부하면서 영어 속에 빠져서 찾아낸 뉘앙스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영어의 틀에서는 전혀 그런 암기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도 역시 이해 안 되시더라도 영어의 틀 속에 오시면 처음 기본부터 어떤 고급까지 차근차근 개념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영어의 구조와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라는 똑같이 생긴 요소는 왜 이렇게 한 가지로 쓰이지 않는지는 정해놓지 아니한 품사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겠죠. 자, 한 가지로 정해놓지 않고 이 세 가지 명사 기능하든가 형용사 기능하든가 부사의 기능으로 쓸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사, 뼈대가 아닌 부사로서도 쓸 수가 있다 했는데 아까 전치사구도 부사구로 쓰였다는 I gave up smoking 10 years ago for good health. 자, 여기서 전치사구, 부사구로 방금 쓰였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이 전치사구 대신에 투부정사를 부사로 넣어도 됩니다. I gave up smoking 10 years ago to stay healthy. stay healthy,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의 어떤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어떤 기능을, 뉘앙스를 하나하나 하면서 배워나갈 때 문법이 쉬워지고 당연히 독해라든가 회화도 쉬워지는 거죠. 똑같은 모양을 가진 동사, 원형 플러스 ing는 왜 명사, 형용사를 쓰이는지, 절로 된 요소들이 왜 명사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부사 역할을 하는지, 왜 종속절이라고 하는지, 그런 개념. 또 부사절에서 함축적인 요소로 변한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요소인지, 이 모두가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 속에서 뉘앙스로서 암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영어의 우주 규칙이 항상 우리가 영어의 틀에서는 처음부터 시종 1관 끝까지 이 우주적 규칙 계속 다루다 보면은 영어의 구조가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렇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론만 가르쳐주는 다른 타 강의, 개별 지식만을 전달하는 타 강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부사의 역할은 무엇이다? 자, 영어의 틀 강의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우주적 규칙 속에서 배우면서 아주 명쾌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급적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서 영어를 배운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영어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기존의 문장을 계속 분석하는 작업. 이것은 조립된 기계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계를 분해만 하는 사람이 조립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립을 한 사람은 분해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영어를 배울 것인가? 과학적인 강의 구성 및 순서입니다. 강의 구성과 이 순서, 이건 전 자면서도 고뇌를 했던 그런, 꿈속에서도 고뇌를 했던 그런,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성, 순서입니다. 시너지 효과, 예문 채택, 앞에 나온 혼란 요소를 정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배웠습니다. 뒤에서 다른 요소 배운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앞에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요소가 배워지는 예문의 앞에 요소가 계속 반복 사용되는 그런 예문을 채택하면서 계속 끝까지 유기적으로 통으로 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예문을 제가 채택을 했다. 그런 것입니다. 명쾌한 개념 설명. 자, 이것은 제가 성격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강의 기법. 제가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준 것은 화려해 보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뇌에 자극을 받은, 어릴 때 어떤 특정한 자극적인 그런 기억은 지금도 그대로 기억하듯이 우리가 뇌적인 어떤 기능, 뇌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기법으로 파워포인트. 시간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강의입니다. 자, 어떤 수강 대상자냐. 제가 이제 뭐 장사꾼이야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이 약이 해당 안 되는 사람한테 막 파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ABCD 처음부터 영어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수강하지 마십시오. 제 강의는 어느 정도 무질서하게나마 개념들을 막연하게나마 들어본 사람들이 들으면은 확실히 정리되는 그러한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마찬가지입니다. 틀이 안 잡혀진 사람 누구에게나 제가 보내드립니다.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5등급짜리 학생이 또는 4등급짜리 학생이 계속 그 등급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가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것은 나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남들 똑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만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신의 문제점이 틀에서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서 뼈대는 10층짜리 어떤 뼈대인데 30층으로 막 증축을 하려고 한다. 견뎌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틀을 세워야 된다. 자, 이런 것입니다. 토익 5, 600점 틀을 한번 다 잡기 바랍니다. 내신,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시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회화 장문의 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언어 연수, 해외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 제 주변에 보면은 뭐 필리핀으로 그냥 남들 가니까 덩달아서 가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정작 영어를 배우려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외국에 남아 이제 좀 이렇게 풀어진 상태에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더 많습니다. 절대 그런 거는 부모님한테 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연수 가려면은 그 현지에서 붙여올 수 있는 살을 붙여올 수 있는 틀은 가져가라. 이거를 제가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샘플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이 강의 나온 이래로 많은 그렇게 뭐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만 수강자가 나왔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본 강의라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억나는 어떤 수강자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 인터넷 강의, 그 다음에 현강, 과외로도 풀 수 없었던, 돌파구로만 하지 못했던 자신의 영어에 이 강의로 인해서 날개를 달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사 전해왔고요. 20, 30대 토익을 준비하는 분들, 그 다음에 40대 교수님도 참 정말로 좋은 강의다. 미국에 계시는 40대 여성분 한 분은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서울에 계시는 50대 한 분은 제게 소주 한 잔 사주고 싶을 정도로 논리적 재미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보람이 있는 그런 멘트들인데요. 정말로 제 성격 자체가 이제 거짓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자, 남들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뭐 침소봉대해서 엄청나게 뻥튀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결국 제 자신한테는 융통성이 없는 그런 성격이 저 자신한테는 좀 불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좀 큰 소리 좀 내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흙 속의 진주였다면 이제 2013년부터는 이 강의를 이제 꺼내놓고 좀 반짝이는 그런 진주로서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영어 운명도 이 영어의 틀에 맡기셔도 좋다는 거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영어의 틀과 더불어서 퀀텀 립이 있도록 제가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수강해 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